트럼프와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 이전부터 들썩이던 주식이 있습니다. 국장의 경우에 요즘 심심하고 따분하잖아요.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이 회사는 2005년 상장 이후에 8월 14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딱 바로 정상회담 직전이죠.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정상회담의 결과는 소문 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후속 회담이 약속된 PR 중심의 회담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실질적인 합의가 없는 그런 회담이었다는 평이 지배적이죠.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이야기가 오갔을 텐데 경제 협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은 북극 항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 회담이 알래스카에서 개최됐다는 점, 그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이에 북극 항로의 길목인 베링 해협이 있습니다. 이 베링 해협에 대한 개발,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런 희미한 미래 기대 속에서 아직까지도 가격이 매력적이고 실적이 계속해서 물이 오르고 있는 현대글로비스가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물건을 ASB지점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옮기는 일이죠. 특히 자동차처럼 큰 물건을. 이 회사의 시작은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배송을 하는, 배로 바다를 건너고 트럭으로 땅을 달리고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의 자동차 전문 배달 배송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현대자동차 그룹의 일원이죠. 회사의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물류 부문은 자동차나 부품을 트럭이나 기차로 땅에서 옮깁니다. 국내외 공장과 가게 사이를 연결해요. 해운 부문은 바다로 큰 배를 타고 자동차를 해외로 보냅니다. 거대한 자동차 크루즈선처럼 수천 대의 차를 싣고 가는 거죠. 유통 부문은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서 팔거나 중고차를 사고 파는 일이에요. 마치 자동차 부품 마트 같은 겁니다. 당연히 이 기업의 강점은 현대 기아차처럼 큰 형님 회사가 있으니까 물량이 안정적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제는 다른 회사 제품도 굉장히 많이 옮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BYD 같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현재는 무대가 전 세계로 옮겨졌는데 한국 본사에서 미국, 유럽, 아시아까지 매일 수억 원어치 물건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비스의 배 한 척이 한 번에 6,000대 정도 넘는 차를 싣고 다녀요. 이 모든 아이디어가 2001년에 현대그룹의 정몽구 회장님이 고민하셨던 사안인데 차를 더 잘 팔려면은 제대로 배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기 시절에는 2001년에서 2005년 정도에 그냥 현대 물류처럼 시작했습니다. 현대와 기아 자동차를 공장에서 해외로 옮기는 게 주 업무인 거죠. 2005년에 현대 글로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글로비스가 글로벌, 로지스틱스, 비전의 합친 말이에요. 세계 물류의 비전이란 뜻이죠.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는 성장기 시절인데 세계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2002년에 미국의 자회사인 글로비스 아메리카를 설립했고요. 북미에서 자동차 물류를 맡았죠. 배도 사서 바다 운송을 키웠고 창고 관리나 포장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때는 모회사인 현대차 덕택에 다행히 버팁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코스피에 상장해서 돈도 많이 모았고요. 이 시기에 체제 변화를 많이 하죠. 단순히 비즈니스가 옮기기 위해서 전체 공급망 관리로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현기차에 100% 의존했는데 점점 다른 회사 물건도 옮기면서 독립심을 키워요. 그리고 25년 8월 지금에는 글로벌 물류거인이 됐습니다. 매출이 30조 원이 넘고요.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인 거죠. 여러 경쟁사들도 있는데 왜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물동량 감소랑 관세 충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냐면은 효율성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글로벌 물류가 흔들릴 때 회사가 되게 똑똑하게 비용을 줄이고 돈이 되는 해상 루트를 잘 골랐어요. 자, 일단은 연료비랑 운영비를 쥐었지 않는데 선박 운항 효율을 극대화해서 연료비를 줄인 건데 배를 똑똑하게 배치해서 빈 배로 다니는 낭비를 아예 없앴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을 싣고 돌아올 때 빈 배를 안 띄워요. 무조건 꽉꽉 다른 화물을 채워서 돈을 벌었고요. 톤세제 활용을 잘합니다. 글로비스 같은 업종은 선박 톤수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에서 주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걸 적극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외화 이익까지 챙겼죠. 그리고 중동 쪽의 해상 루트가 막혔을 때 빠르게 대창로 등의 계획을 세워서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했어요. 워낙 이렇게 운영을 잘하니까 현대차의 경쟁사 측에서도 글로비스의 물류 위탁을 맡깁니다. BYD, 폭스바겐,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정말 좋아요. 전 세계 100개가 넘는 거점에서 물류망이 아주 촘촘합니다. 경쟁사들에게도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유럽, 중국,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외 고객들이 물량을 계속 넘기는 겁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물량도 공략을 아주 잘했고요. 그리고 가격 서비스 경쟁력이 미쳤죠. 글로비스가 물류비를 싸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니까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돈이 아껴지고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여기에 맡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는 현대차 그룹 내부 식구에서 글로비스가 벗어나서 글로벌 회사들까지 이 녀석들 없으면 물류는 못 굴린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회사로 커진 겁니다. 유럽, 중국, 일본 등 경쟁사들이 많은데 아시아를 필두로 글로비스가 물량 플러스 비용 경쟁력으로 다 이어버리는 거죠. 글로비스는 믿음직하고 가격 경쟁력이 매우 좋은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글로비스의 물동량을 줄이고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 회사는 오히려 관세 수혜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그룹 물량을 50% 미만으로 계속 낮춰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현기차의 미국 현지 생산도 10분 활용하고 있는데 현기차 미국 판매 50% 이상이 현지 공장에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관세를 피할 수 있어서 물동량이 유지되는 거죠. 현대차가 엘라바마나 조지아 등에서 생산을 늘리면은 한국에서 완성차 대신에 조립용 키트를 보냅니다. 이 키트가 선박 컨테이너로 대량 운송이 되다 보니까 글로비스의 물동량은 더 커지고요. 완성차 수출이 줄어도 부품 해운으로 관세를 피하면서 글로비스가 현저와의 숨은 승자가 되는 거죠. 관세는 분명히 위기이지만은 글로비스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 생산 확대 플러스 25년 1분기에도 중국 BYD 등과 함께 장기 계약을 늘려서 관세 충격을 상쇄했거든요. 오히려 이번 사태가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에는 글로비스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이 정도만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인데 실적이 받쳐주면서 앞으로는 북극 항로 테마의 1등 공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글로비스가 2013년에 국내 선사 최초로는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을 성공한 선구자였기 때문입니다. 14년에 지정학적 리스크랑 선박 공급 문제로 상업 운항을 중단했었는데 근본 정권에서 북극 항로에 대해 크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다시 주목을 받는 거죠. 아직까지 글로비스에서 북극 항로 관련 구체적 계획을 명시를 하진 않았지만은 해운 부분의 친환경 선박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워낙 빠방하다 보니까 새로운 항로에 대한 물류를 준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2014년 이후에 글로비스가 북극 항로 상업 운항을 중단했던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화주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회송 화물 리턴 카고가 부족했고요. 북극 항로가 중간 기항지가 없다 보니까 화물 적재하역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웠어요. 이때 유럽 복귀 화물을 확보하지 못해서 경제성이 저하됐던 거죠. 그리고 결빙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자체 내빙선을 보유하던가 아니면은 러시아의 수빙선 에스코트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하루에 1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다 도선사 비용, 항만 이용료까지 생각한다면은 수지가 맞는 장사가 아니었던 거죠. 현재 시점은 과거와는 다른 점이 몇 개 있는데 글로비스의 비교의 물량, 특히 중국 OEM 등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코스코 같은 기업들이 북극 항로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리턴 카고 문제가 어느 정도는 과거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보여요. 쇠빙선이나 항만 이용 등 아직까지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으로 협상이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와 푸틴의 2차, 3차 정상회담이 전쟁 종식과 더불어서 어떻게 북극 항로의 사업 기회를 글로비스와 같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줄지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다양한 기업들이 북극 항로 테마로 엮이면서 실적과는 무관하게 변동성이 계속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산업이 성숙하게 될 시에는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 글로비스라고 판단이 들고요. 조선, 방산, 원전, 과거 몇 년 동안에 밸류에이션이 이제 다소는 부담되는 그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겠지만은 글로비스는 좋은 실적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매력적이고 싸 보입니다. 남은 8월 그리고 9월이 아직까지는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계속 주가가 밀릴 때마다 조금씩 기회를 모아가는 것도 좋은 하나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